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충주마을에 일찍이 서방을 잃은 양반 최씨마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양반 최씨마님은 마침내 상복을 벗었지요. 화려한 옷을 입은 그녀는 거울 앞에서 비녀를 꽂으며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나의 미모는 여전하구나. 그때 노파 분선이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분선은 마님을 오랫동안 모신 충직한 하녀였지요. 마님, 아침 진지 드실 시간이 되었사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런데 새로 들인 비단 이불은 어찌 되었느냐? 방금 펴놓았사옵니다. 마님이 밥 먹고 침소로 들어서자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엇이냐? 누가 감히 내 침소에 들어와 술을 마셨느냐? 노파 분선은 몸을 낮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젊은 하인들이 청소하다 실수를 한 듯하옵니다. 제가 당장 새 것으로 바꾸겠사옵니다. 이런 고연놈 같으니라고 그놈은 내일부터 아침 일찍 마당 청소를 시키거라. 마님은 잠시 분선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창호지 문을 통해 마님의 침소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선비가 들어왔지요. 오래 기다리셨소? 달이 중천에 떠서야 오시는군요. 혹시 누가 보지는 않았소? 아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소. 김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마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마님의 허리를 감싸고 이내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지요. 그런데 그때 갑작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주무십니까? 마님은 눈을 크게 뜨고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김선비의 팔을 잡아 병풍 뒤로 밀어 넣었지요. 그리고 얼른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여종 소아가 문을 열고 들어와 호롱불을 끄고 밖으로 나갔지요. 소아는 마님이 잠들었다 생각하고 불 끄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소아가 나간 후 마님은 병풍 뒤에서 김선비를 꺼냈습니다. 김선비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지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마님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하였지요.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하던 일을 마저 하였답니다. 다음날 화창한 봄날의 아침 햇살이 정원의 꽃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양반 최씨 마님은 연못가 정자에 앉아 꽃을 감상하고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어젯밤 일로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노파 분선이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마님을 모셔온 지혜로운 노파였지요. 마님, 차 한 잔 드시옵소서. 봄날에는 국화차가 몸을 맑게 한다 하옵니다. 그래, 이리 내려라. 분선은 차를 따르며 연못 너머 높은 소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 소나무를 보시옵소서. 저 소나무는 높고 당당하여 보기 좋으나 뿌리가 병들면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는 법이옵니다. 마님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분선의 말이 단순한 나무 이야기가 아님을 직감했지요. 내 말이 무슨 뜻이냐? 그저 늙은이의 헛소리로 들어주시옵소서. 다만 마님을 걱정하여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 하인들이 정원 구석에 숨어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지요. 그들은 분선의 담대함에 놀라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분에 넘치는 말이구나.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마님은 분노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최씨 마님은 안채 대청마루에서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달려와 말했지요. 마님, 김선비님께서 찾아오셨사옵니다요. 김선비는 값비싼 비단과 장신구를 든 하인들을 이끌고 들어왔지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최 씨 마님은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고 아무도 없자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어찌 이렇게 대낮에 찾아온 것이요?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면 더 좋지 않겠소? 그 말에 마님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겠소. 이제 더 이상 그대를 만날 생각이 없소. 그 말에 김선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이것이 웬 말씀이시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오? 이제 하인들도 김선비를 봐버렸으니 김선비를 만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오. 그 말에 김선비는 분노와 수치심에 떨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님은 그가 떠난 후 바보 같다 생각하였지요. 며칠 후 최 씨 마님은 분선을 데리고 장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물건들을 실컷 구경하였지요. 그런데 새로 장만하고픈 물건은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걸어 목이 마른 마님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막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찬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드릴까요? 주막 주인 만복은 30 초반의 건장한 남자로 항상 웃는 얼굴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지요. 탁주와 식혜 한 그릇 주시오. 마님은 만복의 거침없는 행동과 웃음소리에 은근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두를 즐겁게 하고 있었지요. 탁주와 식혜를 가져온 만복이 마님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 그저 지나가는 길에 들렀을 뿐이요. 주막을 나오며 마님은 만복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내일 해질 무렵 북쪽 숲길에 오면 나를 볼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며칠 후 최 씨 마님이 주막 주인과 만난다는 소문이 서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소문을 알지 못한 마님은 며칠 후 다시 장터를 찾았습니다. 주막집 만복과의 만남은 새로웠지만 흡족하지 못한 그녀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장터를 거닐던 마님의 시선이 문득 한 곳에 멈췄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백정 돌쇠가 소를 잡아 팔고 있었지요. 그의 팔뚝은 굵고 단단했으며 소를 다루는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마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지요. 돌쇠는 칼을 휘두르며 소의 살을 능숙하게 발라내고 있었지요.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마님, 왜 저런 천한 백정을 보고 계시옵니까? 어서 지나가시지요. 마님은 분선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내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구나. 저렇게 칼을 다루는 솜씨가 예술 같다. 노파 분선은 그런 마님의 표정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님 제발 어서 가시지요. 백정은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한 신분이옵니다. 마님은 분선의 말을 무시한 채 하인을 불렀습니다. 저 소고기 파는 백정에게 가서 내일 우리 집에 와 소고기를 손질해달라 하거라. 그리고 삭슨 넉넉히 준다 전하거라. 하인이 냉큼 달려가 돌쇠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하인의 말을 들은 돌쇠는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바라보았지요. 양반 집에 가서 고기를 손질하라 하시오. 상만 넉넉하다면 좋소. 돌쇠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님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지요. 다음 날 백정 돌쇠는 약속대로 마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커다란 칼을 들고 주방 옆 공간에서 소고기를 능숙하게 손질하고 있었지요. 마님은 하인들에게 다른 일을 시키고 혼자 돌쇠가 칼질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대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마치 예술을 보는 것 같구려. 천한 백정의 솜씨를 칭찬해 주시니 황공하옵니다. 헌데 마님께서는 어찌 이리 백정의 일에 관심이 많으시오? 마님은 밖을 한번 살피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자정이 되거든 내 처소로 와줄 수 있겠나? 야심한 밤에 고기 손질을 시킬 것은 아닐 테고 뭐 그것을 원하는 것이오? 알아들었으면 입 다물고 오늘 밤 자정해보세. 백정 돌쇠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부인이 보자하니 벌써부터 아랫도리가 꿈틀거렸지요. 알겠어. 내 자정에 다시 오겠어. 고기 손질을 마친 백정 돌쇠는 싱글벙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정 백정 돌쇠가 마님의 방으로 들어왔지요. 마님은 은은한 향이 풍기는 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 본 사람은 없었느냐? 없었어. 그럼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마님은 돌쇠의 손을 잡고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내쉬었지요.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떠서야 눈을 뜬 마님은 얼른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헌데 백정 돌쇠는 다행히도 자리에 없었지요. 마님은 일어나려다 말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랫배가 너무 아팠지요. 돌쇠의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것 때문에 마님은 혼절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하고는 두 번 다시 못하겠다. 내 몸이 나만하질 않겠어. 마님은 하루 종일 방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정이 되니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시커먼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깜짝 놀란 마님이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시 조용하시오. 나 돌쇠요. 마님은 돌쇠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이었지요. 아니, 내가 오라 하지 않았는데 어찌 온 것이야?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사람이요. 내가 오고 싶으면 오는 것이요. 뭐시라? 내가 겁을 상실했구나. 어서 나가거라. 왜 어제 내 솜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웬만한 여인들은 나를 한번 겪어보면 헤어나질 못한다오. 한 번이면 족하니 당장 나가거라. 그런데 돌쇠는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마님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보슈 부인이 뭣을 모르는 것 같은데 난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오. 부인이 백정과 놀아났다 소문이 나면 부인은 어떻게 되겠소? 나야 뭐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게 많지 않지만 부인은 가진 게 많지 않소. 그러니 누가 더 손해나겠소? 백정 돌쇠 말에 마님의 얼굴이 무척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위험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지요. 그렇다고 너무 쫄지 마쇼. 부인은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별일은 없을 것이오. 그 후로 백정 돌쇠는 밤마다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풀을 풀고 돌아갔지요. 마님은 분노에 차 있으면서도 돌쇠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돌쇠는 훤한 대낮에도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급기야는 안방에 들어누워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방인 마냥 하인들을 부려먹었지요. 최씨 마님은 분노를 억누르며 그를 조용히 타이르려 하였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서운치 않게 보상을 해줄 테니 제발 더 이상 찾아오지 말거라. 백정 돌쇠는 벌렁 누워 느긋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깟 몇 푼으로 날 쫓아낼 생각은 마시오. 부인은 아직도 날 모르시는구려. 하하. 마님은 하인들이 들을까봐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분통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 죽고만 싶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돌쇠는 다음 날부터 양반이 입는 비단옷을 입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미쳤느냐? 어찌 천한 백정이 양반의 옷을 입는단 말이냐? 어허, 부인 왜 그리 정색을 하시오? 내가 입만 뻥긋하면 부인은 문중에서도 쫓겨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길 것인데 내게 좀 더 나긋나긋 할 수는 없어. 마님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돌쇠가 본격적으로 양반 행세를 하면서 아예 서방으로 눌러 앉을 심산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양반 복장을 한 돌쇠는 집안에서도 당당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도 함부로 하였지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님은 속이 터졌습니다. 며칠 후 돌쇠가 문서 한 장을 들고 와 마님을 불렀습니다. 부인 이곳에 도장 하나 찍어주시오. 최씨 마님은 돌쇠가 내민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문서는 농사일의 관리를 돌쇠에게 맡긴다는 문서였지요. 부인이 농사일까지 직접 돌보기는 힘들 것이 아니오. 그러니 내가 도와주겠다는 의미오. 막무가내 돌쇠에게 잘못 걸린 마님은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말했지요. 자, 이제 기념도 할 겸 기분도 좋은데 술이나 한잔 합시다. 그날 밤 돌쇠는 마님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마님이었지만 괴로운 마음의 술잔을 비웠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마님이 먼저 취해 쓰러졌지요. 그러자 돌쇠는 마님이 도장 두는 곳을 눈여겨보았다가 재빠르게 마님의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문서들에 마님의 도장을 찍기 시작했지요. 다음 날 아침 마님이 눈을 떴는데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백정 돌쇠가 흐뭇한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지요.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이냐? 하하, 기억이 안 나시오? 부인이 어젯밤 토지 문서에 도장을 흔쾌히 찍어주지 않았소. 이제 부인의 땅은 모두 내 것이오. 마님은 분노하여 돌쇠에게 달려들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오히려 마님이 제압을 당해 꼼짝달싹 할 수도 없었지요. 내가 이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 생각하느냐? 내게 술을 먹여놓고 도장을 찍다니 내 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허부인 왜 그러시오?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으면 된 것이 아니오. 괜히 나섰다가 지옥이나 만들지 마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하인들은 이미 돌쇠 편이 되어 그를 따르고 있었지요. 마님은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양반 복장의 돌쇠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대청마루에 앉아 하인들을 불러 모았지요.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따르는 자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거역하는 자는 내쫓을 것이다.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돌쇠 말에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님이 나와 한마디 했지요. 이제 나도 더는 참을 수 없다. 여봐라, 어서 이자를 당장 끌어내라. 아니, 그런데 하인들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돌쇠는 비웃으며 마님을 보았지요. 보다시피 이제 아무도 부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오. 이제부터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기 때문이오. 그날 저녁 돌쇠는 별채 작은 방으로 마님을 쫓아냈습니다. 마님은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마님은 방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벽에 묻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는 돌쇠가 하인들을 모아놓고 단단히 입단속을 시키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는 마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땅 문서를 보았듯이 이제 이곳의 실제 주인은 나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내 소관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마님을 백여오라 부르거라. 알겠느냐? 하인들은 돌쇠를 따라 마님을 백여오라 부르기 시작하였지요. 돌쇠의 계획은 처음부터 무척 치밀했습니다. 시장에서 고기나 썰던 돌쇠가 어느새 양반과 주인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마님은 하인들한테도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은 별채 작은 방에 틀어박혀 일체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그날 밤 노파 분선이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마님의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차분한 얼굴이었지요. 마님 견디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사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안채에서는 돌쇠가 젊은 하녀들과 노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마님은 분노와 수치심에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까지 추락했단 말인가. 저 백정놈과 하녀들이 안채 내 방에서 노닥거리고 있다니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가 없구나. 마님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옵니다. 분선, 내 재산을 되찾고 복수할 방법이 어디 없겠느냐?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은 견뎌내셔야 합니다. 마님은 마음속으로 재산을 되찾고 복수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지요. 밤마다 돌쇠와 젊은 하녀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마님은 이제 돌쇠에게는 여인축에도 들지 않았지요.
마님은 분노와 수치심을 넘어 자존심까지 상해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노파 분선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마님 좋은 소식이 있사옵니다. 마님을 도울 사람이 나타났사옵니다. 아니, 정말 나를 도울 사람이 있단 말이냐? 네, 마님 그자는 농지를 관리하는 머슴 장백이옵니다. 그가 마님을 돕고 싶다 하였사옵니다. 그럼 장배기는 어디에 있느냐? 당장 장배기를 만나볼 수 있겠느냐? 내일 밤 농지에 있는 창고로 가시면 그자를 만나실 수 있으실 것이옵니다. 마님은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인 모두가 돌쇠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벌일 수가 없었지요. 헌데 마님을 돕겠다는 하인이 나왔으니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어서 다음날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 마님은 분선의 안내로 농지 쪽에 있는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머슴 장백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는 30이 채 안 된 건장한 체격의 똘망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님 나오셨습니까? 그래, 장배가 내가 나를 돕겠다 하였느냐? 그렇사옵니다, 마님. 마님은 장배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장배기는 평소 말수가 없는 데다 묵묵히 자기 일을 다하는 머슴이었지요. 그래서인지 장배기는 특별히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장배가 그런데 내가 나를 도우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마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기에 도와드리려는 것뿐입니다. 그래, 고맙다, 장배가. 하인들 모두가 돌쇠 편이 되어 답답했는데 너라도 내 편이 되어 다행이다. 그럼 장배기 너는 내게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마님께서 본래 자리를 찾기만을 바랄 뿐이죠. 장배기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님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돕겠다는 장백이 무척 대견해 보이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백정 돌쇠에게 한번 쏘가본 마님은 장백 또한 맘 놓고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장배가 내게 무슨 수라도 있느냐? 장백은 무슨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마님이 다치지 않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쇠만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마님의 재산을 모두 찾는 것이옵니다. 그래, 좋다. 그리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장배가. 그래, 무슨 계획을 세워둔 것이라도 있느냐? 일단 함정을 파고 돌쇠가 물을 만한 미끼를 던질 것이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도울 일은 없느냐? 마님께서는 일이 모두 끝날 때까지 버텨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님은 장백이 말에 무척 흥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말이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 돌쇠에게 속은 경험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장백이 또한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요. 그럼 마님 이제 돌아가셔서 일이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지요. 그래, 알겠다. 내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구나. 둥근 달이 비추는 어두운 밤 마님은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웠지만 가슴이 희망에 부풀어 잠이 오질 않았지요. 장배가 너만 믿는다. 내겐 이젠 너뿐이구나. 그 후로 며칠 동안 장배기는 돌쇠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지요. 그리고 어느 날 장배기는 돌쇠를 찾아갔습니다. 돌쇠날이 큰일 났습니다요. 아니, 뭐가 큰일이라는 것이냐? 아, 올해 추수한 곡물값을 김주사께서 못 주겠다고 합니다요. 아니, 뭐 그런 자가 다 있느냐? 그 자는 지금 어디 있느냐? 김주사는 매일 술시쯤이면 월화로 기생집을 찾습니다요. 앞장서라. 내 이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장배기는 앞장서서 돌쇠를 기생집 월화루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방에 들어가 김주사가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잠시 후 기생 연화가 몸을 베베 꼬우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머, 우리 기방에 이렇게 멋진 사내가 다 오다니 오늘은 재수가 좋네. 기생 연화는 들어오자마자 돌쇠를 보며 붕붕 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멋지다고 띄워주니 돌쇠는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갔지요. 돌쇠는 연하의 미모를 보고 한눈에 뻑가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내를 볼 줄 아는구나, 하하. 여봐라, 연아야. 이곳에서 제일 푸짐한 곳으로 한상 내와 보거라. 돌쇠는 김주사를 만나러 온 것도 있고 연하에게 푹 빠져 술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기생 연하는 돌쇠 옆에 바짝 앉아 계속해서 방방 띄워 주었지요. 그리고 연하는 품속에서 담뱃잎을 하나 꺼내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았습니다. 그러자 향긋한 담배 냄새가 돌쇠의 코를 자극하였지요. 아니, 그것은 무엇이길래 냄새가 이리 향긋한 것이냐? 호호, 오라버니도 한 모금 해보시겠어? 연하가 권하자 돌쇠는 호기심에 한 모금 빨아 보았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붕 뜨면서 뭔가 환상적인 느낌이었지요. 아니,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 기분을 이리 더 좋게 만든단 말이냐? 호호, 이것은 양귀비라는 잎이지요. 약재로도 쓰는 아주 귀한 잎이랍니다. 이것이 그 말로만 듣던 그 양귀비라는 것이구나. 헌데 너는 이런 것을 어디서 구한 것이냐? 저희 집에 물건을 대주는 사람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답니다. 가격만 싸면 많이 팔리는 물건인데 비싸서 우리도 많이는 못 산답니다. 연하 말에 돌쇠는 구미가 확 당겼습니다. 양귀비 잎을 싸게만 팔면 돈이 될 것 같았지요. 그래. 그럼 내가 물건을 싸게만 대주면 내 물건을 사줄 것이냐? 그럼 저희야 좋지요.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은 모두 양귀비 담배를 쓴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소비되는 물건만 해도 엄청나지요. 그리고 오라버니가 양귀비 사업을 하시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분들도 많지요. 돌쇠는 연하 말에 기대감이 커지면서 무척 흥분되었습니다. 소잡거나 농사 짓는 것보다 양귀비 상단을 운영할 생각하니 멋있어 보일 것도 같았지요. 돌쇠는 기분이 좋아 양귀비 담배를 연거푸 뻑뻑 태웠습니다. 나리 양귀비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사옵니다. 그분은 조선에서 가장 큰 양귀비 상단을 하고 계시지요. 장백이 말에 돌쇠는 기분이 좋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자에게서 양귀비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느냐? 그럼요. 저하고는 형님아오 하는 사이인데 물량만 대량으로 구입하면 반갑 이하로 가져올 수 있습죠. 마침 그분이 오늘 이곳에 와 계십니다요. 오늘 이게 무슨 행제란 말이냐?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리다니, 하하. 기분이 좋아진 돌쇠는 연하를 옆구리에 끼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생긴 것만 멋있는 게 아니고 배짱도 두둑하구려. 오라버니 돈 많이 벌면 인연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요. 그래. 내 덕에 내가 돈을 벌게 되었는데 내 너를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하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너를 꼭 내 첩으로 드리고 말 것이다, 하하. 돌쇠가 피운 것은 양귀비로 만든 아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대를 태운 돌쇠는 환각 증상을 일으켜 기분이 무척 좋았지요. 그날 돌쇠는 그 자리에서 아편 거래 문서에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돌쇠가 있는 집으로 양귀비 가마를 실은 우마차가 잔뜩 들어왔지요. 이것이 양귀비렸다. 푸짐하게 들어온 양귀비를 보면서 돈 벌 생각에 돌쇠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여봐라, 장배가. 이것을 창고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놓거라. 알겠습니다요, 나리. 장배기는 양귀비를 창고에 넣어놓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돌쇠는 기생집을 찾아가 연하를 만났지요. 그리고 연하를 통해 양귀비 유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포도 안 되어 창고에 쌓아놓은 양귀비를 반이나 팔아치웠지요. 그 결과 돌쇠에게는 양귀비를 매입한 금액보다 몇 배는 불어나 있었습니다. 하하, 돈 벌기가 이리도 쉽다니. 내가 세상을 다 얻은 듯 하구나, 하하. 돌쇠는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며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갑자기 관졸들 여러 명이 들이닥쳤지요. 여봐라, 이 집을 샅샅이 뒤지거라. 관졸들은 돌쇠의 집을 모두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깜짝 놀랐지요. 찾았습니다요, 형방. 창고에 아편이 잔뜩 있습니다요.
그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수거하거라. 그리고 저놈도 당장 추포하거라. 관졸들은 돌쇠를 포박하고 창고에서 양귀비를 수레에 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형방나리,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추포하는 것이오? 내 놈이 정녕 내 죄를 모르느냐. 입 다물고 관아에 가서 모두 토설해야 할 것이야. 형방과 관졸들은 돌쇠와 양귀비를 모두 가지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내 놈이 유통한 나편에서 독성물질이 나왔다. 그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이 많다. 내 놈을 어찌하여 아편에 독성물질을 섞었느냐. 나는 금시초문이오. 나는 납품받을 물건을 그대로 유통만 했을 뿐이오. 안 되겠다. 여봐라. 이자가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쳐라. 관졸들은 돌쇠를 사정없이 매질을 하였습니다. 이미 모든 조사를 마쳤느니라. 내 놈에게 납품한 상단의 양귀비에서는 어떠한 독성물질도 나오지 않았다. 헌데 유독 내 놈이 유통한 양귀비에서만 독성물질이 나온 것이야. 그러니 순순히 불지 않으면 내 놈은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돌쇠가 유통한 양귀비는 양반들 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쇠의 양귀비를 태운 사람들은 후에 복통이 일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보니 양반들이 관아에 고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반들의 고발장이 무더기로 접수되자 관아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었지요. 장배기가 몰래 창고에 들어가 돌쇠의 양귀비에 독성물질을 발라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돌쇠는 꼼짝없이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양반들이 돌쇠를 괘씸히 여겨 돌쇠는 장기복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님,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거처를 안채로 옮기시지요. 오 그래 장배가 참으로 고맙다. 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도 모자라 갖은 수모를 당했었지요. 그런데 머슴 장백이 덕분에 안채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님의 땅과 집문서이고 이것은 돌쇠가 벌어놓은 돈이옵니다. 마님은 장백이한테서 받은 땅 문서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잃은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었지요. 마님은 자신을 수렁에서 건져낸 장배기를 보면서 그가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마님은 장배기의 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장배기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 돌쇠를 처리하였고 또 잃은 재산을 모두 찾아 주었지요. 양반과 마님이 백정과 놀아났다는 소문이 퍼지면 조선시대 사회에서는 이미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씨 마님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안채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지옥 같은 지난 날들에 대한 기억 때문에 안채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님은 창고에서 곡식을 나르는 장배기를 창문 사이로 보고 있었지요.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인데 지금은 달랐지요. 장배기는 자신을 구해놓고 요구하는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자기 일만 묵묵히 할 뿐이었지요. 마님은 그런 장배기를 보면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동안은 사내의 겉모습만 보고 마음이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마님도 달라졌지요. 겉모습보다 속이 좋은 사내에게 마님의 마음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쇠를 겪으면서 마님에게 찾아온 변화였지요. 장배기가 진짜 사내로다. 공치사도 하지 않고 어찌 저리 사람이 진국이란 말인가? 마님은 장배기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돌쇠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마님은 장배기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했지요. 장배가 오늘 저녁은 안채로 와서 먹거라. 마님은 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장배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니 마님, 어찌 소인이 안채에서 저녁을 먹는단 말입니까요? 저는 부엌에서 한 숟갈 뜨면 그만입니다요. 아니다 장배가 내가 내 도움을 크게 받고도 아직 내게 보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니 오늘은 안채에서 저녁을 함께하자.
마님의 입장이 이해된 장배기는 그날 저녁 안채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안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요. 아이고 마님, 이렇게 푸짐한 밥상은 처음입니다요. 감사히 잘 먹겠구먼요. 그래, 많이 먹거라. 그리고 부족하면 말만 하거라. 음식은 얼마든지 있단다. 장배기는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에서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마님은 장배기가 맛있게 먹는 것만 보아도 왠지 가슴이 뿌듯했지요. 이는 진정으로 마님이 장배기를 좋아하고 있다는 반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님은 작은 연못이 있는 정원에서 피어난 연꽃을 보고 있었지요. 마님의 표정은 왠지 무척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파 분선이 마님에게 다가왔지요. 마님, 언제부턴가 마님은 햇볕이 없는 온실 속 화초와 같사옵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신지요? 마님은 고개 들어 분선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생기가 전혀 없었지요. 예전에 당당하고 생기 넘치던 마님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분선, 요새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소.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나도 잘 모르겠소. 노파 분선은 차분한 표정을 하고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식물이 자신에게 맞는 토양이 있듯이 사람도 자기에게 맞는 토양이 있지요. 식물이건 사람이건 자신한테 맞지 않는 토양에서는 길을 피고 살 수가 없지요. 마님, 장백은 믿을 수 있는 자입니다. 마님의 마음이 장백에게 가 있으시다면 마님이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지요. 그 말에 마님은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분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해도 괜찮겠소? 장백은 나의 혼잡했던 과거를 모두 보았을 터인데 과연 장백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장백의 가슴은 바다와 같이 넓사옵니다. 마님께서 손을 건네시면 그는 마님의 손을 거절하진 않을 것이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분선? 분선의 말에 마님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난잡했던 지난날의 자신을 장백이 과연 받아줄 수 있을지 마님은 자신이 없었지요. 단순히 욕정을 푸는 대상이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을 마님에게 장백은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은 장백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마님은 용기 내어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장백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마님, 이곳까지 어쩐 일이시온지요? 장백이가 일하느라 배고플 것 같아 먹을 것 좀 가져왔어. 마님은 장백의 손을 이끌고 들판 옆 아름드리 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음식을 펼쳤지요. 배고프지? 어서 먹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님. 장배기는 마님이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마님이 힘겹게 입을 열었지요. 실은 말이야. 언제부턴가 장백이에게 하고픈 말이 있었어. 장배기는 궁금한 눈빛으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장백이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 장백이가 나를 어찌 생각할지 몰라 그동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 헌데 며칠 전 분선이 내게 찾아와 용기를 주었어. 마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배기는 마님을 버락 안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입맞춤을 하였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아름드리 나무 아래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헌데 장백은 돌쇠의 그것보다 더욱더 튼실하였지요. 마님은 오래간만에 황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풀밭에 누워 푸른 하늘에 두둥실 흘러가는 구름을 보았지요. 마님, 실은 저도 처음 왔을 때부터 마님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천한 신분으로 마님을 사랑할 순 없었지요. 마님께서 이렇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니 저로서는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마님은 분선의 조언을 듣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했던 마음이 사라지자 마님은 다시 장배기를 올라탔지요. 그리고 또 다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마님과 장배기는 서로 마주칠 때마다 꿀이 뚝뚝 떨어졌지요.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장배기는 낮에 일하고 모두가 잠든 밤이 되면 아무도 몰래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몰래하는 사랑이었지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장배기는 머슴과 서방 사이를 오가며 스릴을 느꼈지요. 장배가 오늘 장터에 갈 것인데 나와 같이 가지 않으렴? 알겠습니다요, 마님.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붙어 다니는 것을 본 머슴 팍세가 말했지요. 아니, 저 두 사람은 부부요, 뭐요? 어찌 항상 같이 붙어 다니냔 말이오? 혹시 저 두 사람이 야심한 밤에 만리장성도 쌓는 것은 아닐까? 엄매 그렇다면 억울해서 어쩐디야. 마님처럼 섹시한 여인이 세상 천지에 또 있을까 싶구먼. 그런데 어찌 장배기는 되고 나는 안 되느냔 말이오, 억울하게. 가만히 있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먼. 장배기 놈만 재미보게 놔둘 수는 없지. 암 없고 말고. 오늘 밤은 내가 마님을 찾아가서 나도 껴달라고 말해야 쓰겠구만. 그리고 그날 밤 팍세는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팍세는 관아에 끌려가 곤장 10대를 맞고 왔지요. 아이고 나 죽소. 옛말에 과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인내와 희생을 말하지요. 그 옛날 초나라 한신이 불량배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었다 해서 나온 말이랍니다. 큰 뜻을 지닌 사람은 쓸데없는 일로 남들과 옥신각신 다투지 않음을 빗대어 하는 말이지요. 장배기가 결국 마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인내와 희생으로 자신을 다스려온 결과가 아닐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